오늘은 운동 에너지, 즉 시험 범위의 마지막 파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힘내서 달려와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단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고 문제도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물체가 이렇게 바닥에 있었어요. 이 물체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높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높이가 생기면서 이 물체에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에너지의 이름을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즉 내가 이 물체에 들어 올리는 일만큼 이 물체에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위치 에너지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했고, 그게 mgh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m은 질량, g는 9.8이라는 중력 가속도, 자유 낙하할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h는 높이가 됩니다. 이게 아까 내가 해준 일의 양, 즉, 힘 곱하기 이동 거리와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의 중력이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중력 때문에 중력이 일을 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겠죠. 자, 떨어지게 되면 자유낙하할 때 일 기억해 보세요. 뭐가 증가하나요? 그렇죠. 속력이 생기면서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즉 물체가 운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인데요. 운동 에너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공식을 아셔야 합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리고 속력의 제곱입니다. 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속력을 기억하고 계셔야 하고요. 자, 운동 에너지는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 양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번에는 속력도 한번 볼게요. 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속력은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곱만큼 커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러면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되나요? 그렇죠. 2배가 됩니다. 질량이 2배.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이 2배가 된대요. 속력이 2배가 되면 속력은 제곱이기 때문에 2의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지되어 있는 공에다가 내가 힘을 줍니다.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 손이 일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겠죠? 자, 외부에서 힘을 주어 정지한 공을 밀면 공의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공을 밀어줄 때 한 일의 양만큼 공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다랍니다. 자, 제가 여기 손으로 100줄만큼 일을 해줬어요. 이 공한테. 그러면 이 공은 100줄만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해준 일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운동하던 공이 나무도막을 밀 거래요. 자, 운동해서 막 달려오다가 나무도막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이 쇠구슬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쇠구슬은 점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감소하게 되고요. 그 감소한 에너지만큼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공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었다면 나무도막을 밀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100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면 계속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이 없는 수평면을 질량이 4kg의 물체가 5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50이 되겠죠. 25 곱하기 2, 50줄이 됩니다. 이 공의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50줄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일정한 힘, 즉 제가 일을 해줬다. 일을 해줬더니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나 증가했냐면 지금 얼마 증가했어요, 속력이? 2배 증가했습니다. 2배 증가했다라는 것은 총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증가했냐면 4배 증가했다는 거 혹시 아시겠나요? 그러면 4배 증가했으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50줄이었는데 4배가 증가했으니까 200줄이네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5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공이 5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해줬더니 200줄만큼의 에너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줬던 일의 양은 총 몇 줄이 될까요? 그렇죠. 150줄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50줄이었고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0의 제곱. 그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얘는 100이 되니까 200줄 이렇게 직접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몇 배 증가했는지 계산을 해서 바로 계산을 해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15N의 힘을 일정하게 가해 주었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속력이 10m/s로 증가했어요. 역시 200줄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50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제 이 손으로 일을 해준 양은 150줄이 됩니다. 그러면 이 150줄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일을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자, 힘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냐면 15N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몇 미터가 됐을까요? 그렇죠. 10m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N의 힘으로 10m만큼 이동시켜 주게 된다면 이 공의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딪히는 문제 있겠죠? 질량이 10kg인 수레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 구해볼게요.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0kg, 속력은 2m/s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자, 5, 4, 20이 되겠죠? 20줄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20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수레가 나무도막과 부딪혀 민 후에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20줄을 가지고 있던 수레가 나무도막을 밀 때 20줄만큼 일을 해줬겠죠. 자, 20줄만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나무도막과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주어집니다. 자, 20줄만큼의 일을 할 건데, 일의 양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마찰력이 되고요. 마찰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마찰력은 2N이라고 했고요. 이동 거리는 그럼 얼마나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10m만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면 학습지 있는 문제를 풀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결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